며칠 전에 우리 전담병원 지부장님하고 통화를 했어요. 근데 간호사들 30명이 노조사무실로 내려와서 우리 도저히 일 못하겠다 울면서, 그래서 우리 지부장님이 설득을 해가지고 들여보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일 년 6개월 동안 이렇게 버텼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이렇게는 버티기가 어려운 상황이고요. 보건의료 현장에서 노동자들의 업무 강도가 날로 좀 강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동자들의 노동 여건이나 일상, 심리 상태가 모두 나빠졌다, 이런 보고가 잇따르고. 인력 문제를 비롯해서 코로나19 시대에 보건의료 현장에서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해서 의견을 모아보고자 이 자리를 마련을 했습니다. 우리나라 인력은 OECD 평균보다 의료 인력이 훨씬 더 적습니다. 코로나 확진 환자가 폭증할 때마다 이 부족한 인력을 메워야 하기 때문에 정부는 의협이나 간협에다가 의료진들을 모집해달라 이렇게 요구를 했고요. 그렇게 모집한 인력들을 전담병원에 파견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런 파견 인력들은 그냥 와서 바로 일을 할 수가 없고 교육을 시켜야 돼요. 임금은 기존의 인력보다 두세 배를 더 줘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있었던 인력들이 굉장히 박탈감이 심하고요. 정부가 올 11월에 집단 면역을 약속했지만 비접종자를 중심으로 한 산발적인 집단 감염과 전파력이 높은 델타 때문에 생기는 돌파 감염 사례들 때문에 집단 면역이라고 하는 게 사실상 달성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하는 점을 고려하면 단기적인 대응, 임시 방편적인 대응, 순발력에 의한 대응이 아니라 제도와 시스템을 만들어서 대응하는 방식으로 전환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방역이 그나마 성공적이다라는 평가를 받는데 그 근간이 되는 거는 결국은 대부분 의료 인력의 희생을 기준으로 해서 방역의 성과를 낸 거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임시적으로 통전했던 이런 인력 정책으로 과연 계속 유지할 수 있겠는가라는 고민을 하는 시점에 도달한 거죠. 그런 상황에서 이제 보건당국하고 예산당국하고의 입장이 조금 나눠집니다. 정규직을 뽑았을 때 나중에 그러면 이 시점이 지나고 나면 그 인원 정원을 어떻게 할 것이지? 라는 재정당국의 고민이 있었던 것 같아요. 한시적으로 정원을 확대한다는 게 가능하냐라고 하는 문제와 그렇게 했을 경우 충분한 인력을 빨리 확보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이 두 개의 문제를 현장 안에서 찾아야 될 지점이 있는 것 같다. 의료계 의사들의 반대는 이미 익히 잘 알고 계시니까. 실제로 지금 전담병원들이 다 공공병원인데 인력이 안 와서 보호자 없는 병원도 못하고 전체로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후로 인력이 남는다고 했을 때 이것을 보호자 없는 병원으로 활용을 하면 된다 라고 좀 대안들을 얘기를 했더니 수긍을 좀 했었고요. 현재도 인원이 안 오는데 정원을 확대를 한다고 해서 공공병원에 인력이 오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셔서 지금 이제 어쨌든 고생하고 있기 때문에 감염관리 수당을 한시적이긴 하지만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감염병 시대에는 감염관리 수당이든 아니면 생명안전 수당이든 일정 부분을 지급을 해주면 좀 더 오는 사람들이 늘어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번 실태조사에서 응답자 절반가량 타 직종 업무를 하고 있다. 그럼 업무 분장이 제대로 돼 있지 않다는 얘기고. 의학분업 당시에 의사들이 파업을 했을 때 정부가 의대 정원을 축소해 주겠다고 10%씩 축소를 하겠다라고 약속을 했었고요. 2010년부터는 이제 10%가 줄어서 의사들이 배출이 된 거죠. 그리고 2018년도에는 전공의 특별법이 시행이 됐습니다. 하루 종일 24시간 일했던 전공의들이 주 80시간으로 이제 줄어들었고요. 실제로 시간이 줄어들면 인력이 충원이 돼야 되는데 인력이 충원이 되지 않았어요. 의사의 업무를 누군가는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그게 바로 간호사들과 의료기사들, 다른 직종들이 의사 업무를 대신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진료 보조 인력이라고 해서 PA들이 거의 모든 병원에 있는데요. 이 PA들이 의사 업무를 하게 되고 실제로 이게 불법 의료
행위가 진행이 될 수밖에 없고요. 적정 인력 기준 마련을 위한 법이 2019년도에 보건의료 인력지원법이 제정됐고 시행된 지는 1년 8개월째가 됐습니다. 그래서 보건의료 인력지원법 실제로는 잘 작동되지 않고 있다 이렇게들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가야 하는지 사실상 법이 시행된 지 뭐 1년 반이 넘었는데도 불구하고 보건의료 인력지원법이 우리나라 보건의료 인력의 문제를 개선하는데 어떤 역할을 했느냐라고 하면 뭘 했는지 잘 모르겠다라고 하는 게 답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건의료 인력지원법 안에 보건의료 인력정책심의위원회라고 하는 위원회가 있는데 이게 일종의 인력정책과 관련된 사회적 합의를 할 수 있는 그런 기구인데 현재는 그 위원회의 역할이라고 하는 게 대단히 추상적이어서 뭘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건데 의과대학 정원의 증원, 간호대학 정원의 증원처럼 여러 이해 당사자의 입장이 엇갈리고 인력 문제뿐만이 아니라 다른 보건의료 정책과 얽혀 있는 그런 의사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사회적 합의 또는 공론화의 장으로서 기능을 하면 우리가 훨씬 더 사회적 갈등을 줄이고 그 인력 문제를 슬기롭게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장치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제15조에 보면은 보건복지 장관은 보건의료 인력 지원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해서 보건의료 인력의 적정 배치 기준에 대해서 조사하고 연구 사업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실태조사는 3년마다 한 번 하게 돼 있어요. 한 번도 지금까지 보건의료 인력 전반적으로는 실태조사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우리나라에서는. 그래서 이번에 실태조사 할 때 한번 제대로 좀 실태조사를 해서 전문가들이 직종별로 적정 인력 기준이 어떻게 돼야 되는지 연구를 좀 해서 그것을 바탕으로 적정 인력 기준을 마련을 하자. 이렇게 지금 복지부에 요구를 하고 있고요. 이 인력 문제 해결을 위해서 국민적 요구나 이 수용에 대한 정치적 결단을 요구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만들어져야 한다고 보는 거고요. 여당 입장에서는 이미 우리가 코로나 팬데믹을 겪으면서 국민들 모두가 최소한 공공의료 기반을 확충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과 의료 인력을 늘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공감대는 형성이 되어 있다고 보여집니다. 저희도 그래서 그런 관점에 정책적인 노선을 그대로 경유하고 있는 거고요. 이 부분 안에서 수가 구조의 변경도 많이 이제 철학적 변경이 필요합니다. 이를테면 기존에는 장비나 기기에 대한 보상 체계가 강했다고 한다면 이제 말 그대로 인력에 대한 가중치를 통해서 수가 체계는 결국 우리가 어느 부분을 보상하겠다라는 가치를 변경시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에 대한 인력 기준에 대해서 가치를 반영하겠다는 것도 분명히 바뀌어져야 되는 거고. 그런데 이번에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3교대 간호사들의 이제 또 업무 환경에 대한 어려움이 많이 드러났는데요. 3교대 근무나 이런 근무 조건이나 환경에 대한 이제 현장의 불만이나 또는 불편 이런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또 동시에 병원이라고 하는 특수성을 고렸을 때 그러면 또 이 저녁 근무를 안 하게 하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겠는가라고 하는 고민이 있잖아요. 결국은 이제 다양한 근무 형태에 대한 접근이나 시도가 좀 있어요. 이건 오히려 노조 입장에서는 좀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다양한 모델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하거나 시범 사업을 해보는 것도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야간 교대 근무제가 24시간 환자를 봐야 되기 때문에 불가피합니다. 야간 교대 근무를 해야 되는데 이 야간 교대 근무가 규칙적인 야간 교대 근무가 아니라 불규칙하고 자기 근무가 어떻게 될지 예측이 불가능한 거예요. 야간 업무를 좀 줄여주고 야간 개수도 좀 줄여주면서 규칙적이고 예측 가능한 야간 교대 근무제를 만들어줘야 된다. 간호 등급 차등제가 99년도부터 시행을 했고요. 이 등급은 병동에서 일하는 전체 간호사 숫자 대 병상 수 기준으로 해서 산정이 되고 있는데 몇 가지 문제가 있어요. 하나는 편법 운영이 굉장히 심각합니다. 실제로 병동에서 일하는 간호사만 산정을 해야 되는데 병동에서 일하지 않는 다른 데서 일하는 사람들도 넣고, 두 번째는 같은 등급이에도 간호사 1인당 보는 환자 수가 천차만별입니다. 아주 작은 병원들에서 많은데 간호사 숫자를 실제로 신고도 안 해요. 미신고 병원이 지금 200개 가까이 되거든요. 근데 이런 병원에조차도 간호관리료가 지급이 되고 있어요. 어떤 병원은 같은 등급인데도 많은 환자를 보고 어떤 데는 적은 환자를 보는 상황이 벌어지니 이것을 보다 정교하게 관리하는 체계를 만들자. 그래야
병원이 인력을 충원하고 환자들은 제대로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제 다만 이제 저희도 이제 국회에서 이제 토론을 하다 보면 수도권에 있어서는 사실 또 이제 이 문제로 정리가 될 수 있는데 지방병원들은 또 이제 또 어떤 하소연을 하냐면 간호 인력 구하기 어렵다라는 거죠. 이제 수도권의 집중 현상, 블랙홀 현상이 너무 심하다 보니까 물론 이제 더 좋은 조건을 제시하거나 대우를 한다면 왜 안 가겠니? 물론 반문을 할 수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뭐 의사나 간호사나 모든 의료인이 마찬가지지만 내가 어디서 근무할까를 선택할 때 좋은 병원에서 근무하고 싶죠. 그 좋은 병원이라는 게 반드시 대학병원, 뭐 큰 병원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의료인으로서, 내가 전문가로서 내 역량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고 내가 보람을 느낄 수 있는 곳이어야 되겠죠. 그러면 그게 기존에 있는 지방의료원들이 규모가 작고 상대적으로 민간 병원에 비해서 시설, 장비 등의 이 열악한 상황을 보면 공공병원을 제대로 된 병원으로 만드는 게 함께 돼야 되겠죠. 지역에 관심을 갖고 그 지역에서 정주하면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선발제도, 교육수련제도, 지원체계 이런 것들이 훨씬 더 근본적인 문제인 당연히 거죠. 같이 묶였어야 네. 되는 거죠. 신규 간호사 이직률이 훨씬 더 높거든요. 2018년도에 42.5%였는데 그런 신규 간호사들이 왜 이렇게 이직률이 높냐? 문제는 2018년도에 그 서울 아산 간호사 신규 간호사가 자살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태움 문제가 굉장히 많이 이슈화가 됐었고요. 근데 병원에서 신규 간호사가 들어오면 최소한 3개월은 교육을 시켜줘야 됩니다. 근데 이 교육을 담당하는 간호사를 프리셉터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이 프리셉터가 자기 환자를 보면서 신규 간호사 교육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환자는 환자대로 많이 봐야 되고 이 신규 간호사가 만약에 실수를 하게 되면 환자의 생명하고 직결이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큰 소리가 나가고 그래서 이제 이 문제와 관련해서 제기를 하니까 복지부가 그러면 신규 간호사들 교육을 시키는 교육 전담 제도를 만들겠다 해서 정부에서 이제 국회에서 77억이 예산이 만들었는데요. 실제로 2년 동안에 굉장히 만족도가 높고 신규 간호사들 만족도, 이직률도 감소, 그리고 안전도 강화되고 굉장히 긍정적인 평가를 복지부에서도 하고 있고요. 우리 현장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교육 전담 제도를 민간까지 확대를 해야 된다. 우리나라 민간이 90%인데 공공만 해가지고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잖아요. 위드 코로나라는 말도 많이 쓰이고 있고 또 일각에서는 이제 포스트 코로나라고 해서 코로나19가 종식됐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감염병이 올 수 있다라는 상황을 생각해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준비하자 이런 말도 있습니다. 그래서 인력 부족 문제가 가장 큰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마무리 발언으로 좀 제언을 해주실 수 있다면 그러니까 코로나와의 장기전에 대비해야 되고 지금처럼 사람을 갈아놓고 단기적으로 파견 인력을 고용해서 대응하는 시스템에서 벗어나서 제대로 된 시스템을 갖추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외국에 비해서 확진자 수가 수십 분의 1밖에 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소상공인, 자영업자, 비정규직이 피해를 보고 공공병원에 다니던 환자들이 공공병원들이 코로나 진료를 하느라고 진료받을 곳이 없어서 건강 상태가 악화되고 돌아가시고 하는 문제가 생기는 근본적인 이유는 우리나라의 의료 시스템이 너무 상업적이기 때문에 병원들이 코로나 환자를 보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공공병원들이 몰아서 그 환자를 보고 있고 공공병원이 볼 수 있는 한계를 넘어서는 상황이 되면 환자들이 갈 곳이 없어서 입원하지 못하고 죽어가기 때문에 생기는 일입니다. 코로나19의 장기전에 대비하는 중요한 방법은 우리 의료체계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것이다. 거기에는 공공과 민간, 대형 병원들이 참여해서 코로나19 환자를 나눠서 진료하는 감염병 진료체계를 갖추는 것과 그 감염병 진료체계 내에서 필요한 인력들을 정원으로 채용해서 환자를 돌보게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전 세계적인 공중보건 위기를 겪게 됐는데 우리 국민들이 지켜본 건 뭐냐면 공공의료 자원의 한계 또는 필요성 이것에 대한 공감이 충분히 있었다고 보여집니다. 하나는 이제 감염병 병원과 같은 공공의료 인프라에 대한 욕구가 강해진 거고요. 또 하나는
의료 인력에 대한 요구와 수요가 또 높아졌다라는 이것에 대한 사회적 동의가 이루어졌다고 봐요. 다만 사회적 동의라고 하는 것이 단지 그냥 정책의 방향성에 대한 동의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결국 사회적 동의라 하면 재정을 투입하는 것에 대한 동의거든요. 우리가 갖고 있는 예산, 사회적 자원을 기꺼이 이것에 투여하는 것이 더 가치 있는 일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동의가 이루어졌다고 보는 거고, 어느 정권이 들어서더라도 이 정책 방향과 다른 답을 찾기는 어려울 것이다 라고 보여집니다. 그 부분에 대한 컨텐츠를 채워가는 데 있어서는 이제 김 선생님 같이 전문가분들, 또 노조, 또 협회도 필요하신 부분이 있는 거고요. 또 다른 전문가 단체하고도 계속 논의를 같이 해가면서 답을 찾아가고 내용을 채워갈 생각입니다. 우리 보건의료노조에서는 더 이상 못 버틴다, 인력을 확충하라. 더 이상 못 버틴다, 공공의료 확충하라. 라는 두 가지 요구를 가지고 5월 31일부터 복지부와 교섭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8월 말까지 우리의 요구가 실질적인 성과를 내지 못하면 9월 2일부터 우리 보건의료노조 전체 조합원 8만 명이 총파업을 하겠다라고 계획을 잡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보건의료 노동자들이 안전해야 환자들도 안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의 많은 지지가 있기를 바라고요. 정책적으로 또 당에서도 이 문제가 반드시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